자,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오늘 제가 양도소득세 그간의 개정 내용, 상생임대주택까지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이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좋아요는 박수를 쳐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부담 없이 박수를 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첫 번째,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한시적 중과 배제입니다. 한시적 중과 배제는 23년 올해 5월 9일까지 양도하셔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시적 중과 배제는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20% 30%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의미이고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이면에는 조정지역의 효과만, 규제지역의 효과만 풀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장특이 즉시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비조정지역이면은 장특은 15년 최대 30%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시적 중과 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년 이하는 세법에서 단기로 보기 때문에 50% 40% 보유의 세율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세법에서 말하는 2년 미만의 단기는 해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은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하시면은 이제는 양도소득세 원칙적으로 중과 배제되고 종부세에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리셋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보유기간은 원래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을 하고, 거주기간은 실제로 그 해당 부동산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해서 인정해 주는 걸로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그런 규정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작년에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조정지역 플러스 조정지역, 기존 주택도 조정지역, 신규 주택도 조정지역, 둘 중에 하나가 비조정이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오직 조정지역, 조정지역 이렇게 걸렸을 때 기존에는 1 플러스 1이었습니다. 1년 내 팔아야 되고 1년 내 이사도 가고 전입신고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요게 이제 작년에 2년으로 바뀌었죠. 2년 내에만 팔면 되고 이사 전입 요건은 완전히 삭제가 됐었죠. 그렇다가 이제 올해 와서는 다시 3년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생임대주택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상생을 하시면은 가장 큰 혜택이 장특입니다. 비과세 문제 플러스 장특 적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는 받겠지만 세금 계산을 할 때 장특이 기본 10년 가정을 했을 때 10년이면은 20%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상생을 하시면은 이 20%가 40%로 바뀝니다. 더블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과세는 적용을 받는데 비과세는 12억까지만 비과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가주택인 경우,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인 경우는 이제 세금 계산을 초과분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장특을 40%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특 잘 기억하시면서 상생임대주택의 바뀌는 내용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생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에서 상생으로 5% 룰을 지키면서 재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상생을 2년 동안 유지하셔야 되는데 비과세를 받는다는 의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상생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전 임대차 계약, 종전 계약이 2년을 계약을 했든 1년을 계약을 했든 최소한 1년 6개월, 18개월 이상은 보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8개월은 임대차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령 1년을 계약했더라도
연장 계약을 해서 6개월을 더 가시면은 1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 계약이, 직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상생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규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동일해야 됩니다. 임대인은 동일한데 다만 임대인이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5% 임대료 증액 제한 룰을 지키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전 계약, 상생 계약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공백 기간은 정상적인 임대차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있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상생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거하고 상생 2년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가령 세입자의 사정으로 1년 반 만에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상생 임대주택의 2년의 의미는 세입자를 바꾸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임차를 2년을 채워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 두 번째 계약을 맺으시고 임차 기간을 2년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육군에서 1년 반, 공군에서 6개월 이렇게 하면은 군 복무를 2년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전 세입자가 1년 6개월 만에 부득이한 사유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공실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얼른 비세입자를 받아서 나머지 6개월을 채우시면은 2년의 상생 임대 조건이 충족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특이 사항인데 다가구 주택이나 등록 임대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분들도 상생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상생은 거주 의무만 면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생 임대주택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에서는 통매매를 하시면은 1주택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상생 임대차를 맺는 방법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나중에 이 통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각 구획별로 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 주택 각 구획별로 각 구획의 각 호수의 세대의 세입자분들과 전부 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모든 호수와 5% 룰을 지키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일부의 세대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거주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각 호별로 상생계약을 맺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각 호별로 보겠다는 것은 성격상 다세대로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각 호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각 호별로 상생을 맺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가구 주택에서는 세대라고 하지 않고 각 구획이라고 하고 그 구획을 1주택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묶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양도할 거면은 전체 호와 각 구획별로 각 세대별로 양도를 할 의사가 있으면은 각 구획별로 상생을 맺어야 됩니다. 머리 글자 따서 전체 양도 전체 상생, 구획별로 양도 구획별로 상생 이렇게 해서 구구 전전, 긍긍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셔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